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우리 형수 같은 사람 만나라. 우리 형수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도 우리 형수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박송씨가 형과의 분쟁 전까지 지인들에게 줄곧 해왔던 말들입니다. 본인을 대신해서 돈 관리를 해주는 형과 형수가 마티즈를 몰고 다니고 명품백 하나 없이 종이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박송씨가 가족에 대한 실체를 마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4년 전 형과의 분쟁 이후 형수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됐던 것인데요. 박송씨의 형수 이모씨는 지난 11일 박송씨의 사생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수 이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그간 방송을 통해서 형수 이씨의 범죄 행각이 어떤 식으로 꼬리가 잡혔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인들에게 카톡을 남겼는지까지 샅샅이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야말로 경악했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추가적으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재판부는 대체 왜 1,200만원이란 벌금형을 선고했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송씨와 형수 사이는 어땠나요? 박송씨와 친형 가족들 그리고 박송씨의 부모님들은 상암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각각 거주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친형 박진홍씨의 경우에는 박송씨의 매니지먼트 전권을 위임받아서 박송씨의 수익 일체를 관리해왔는데요. 친형은 평소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게 다 수홍이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형수 이모씨 역시 박송씨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낸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씨는 박송씨의 가상 아내로 출연한 여성의 국그릇을 보면서 어머 고기 좀 봐. 내 토랑국에는 고기가 별로 없다. 라는 짓궂은 농담을 던지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짓궂은 농담에도 박송씨는 정말 좋은 형님이 되실 거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형수 이 씨는 박송씨의 집을 직접 청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과 방송에서의 모습 등을 종합해서 볼 때 박송씨와 형수 가족들이 무척이나 가까웠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형수 이씨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잖아요. 어떤 혐의가 인정돼 이런 센 벌금형을 선고받은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형과 함께 매수를 했던 마곡 상가 임대료와 박송씨 아내 김다희 씨와의 동거 문제였습니다. 먼저 마곡 상가 임대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이 씨는 2021년 4월 본인을 포함해 총 5명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이렇게 해 전 박송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꼬박 박송씨 통장에 임대료를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본인들은 박송씨 통장으로 임대료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우리는 그 임대료 한 번도 못 받아봤어. 박송씨가 안 줘. 본인이 그 통장 가지고 있거든. 이란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상에 달도록 지시를 했던 겁니다. 형수의 말을 종합해보면 박송씨가 마곡 상가 임대료 통장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에게 횡령 의혹을 뒤집어 씌웠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본 이번 사안의 실체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과연 어떤 사유 때문에 재판부는 이와 같이 봤을까? 자, 박진홍 씨는 2014년 5월경 동생 박송 씨와 함께 마곡에 있는 상가 한 채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해당 상가는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임대를 해줬는데요. 2015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박송 씨와 공동 명의로 개설을 했던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받아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2015년 12월 각각 1,000만원, 2016년 6월 각각 1,500만원, 2017년 5월 각각 3,000만원, 2017년 11월 각각 1,2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두 형제는 임대료를 나눠왔습니다. 문제는 2023월경 발생을 했는데요. 박진홍 씨는 해당 상가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박송 씨와 공동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증금 6천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임대차 보증금을 입금받은 날 박진홍 씨는 공동 명의의 계좌에서 6천만 원을 꺼내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에게 질권 설정을 해줬는데요. 박송 씨는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모양새였습니다. 이후 형과의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출연료로 주된 수입원을 이루고 있는 라붐과 메디아붐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지분 구조와
회계 장부 등을 파악한 박수홍 씨는 아버지가 보관 중이던 상가 임대료 통장을 회수해 오게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2020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마곡상가 임대료 통장을 관리하게 된 시점이 2020년 6월부터라는 의미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씨가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박수홍 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꼬박 박수홍 씨 통장에 임대료를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라는 댓글을 지인들에게 달도록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박수홍 씨가 2020년 6월부로 자신의 임대료 통장을 회수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까지 자신의 남편인 박진홍 씨가 해당 임대료 통장을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왜곡했다고 본 것인데요. 재판부는 결국 이 부분을 형수의 허위 사실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설사 형수인 이 씨가 이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남편인 박진홍 씨에게 굉장히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이와 같은 글을 전송했기 때문에 박수홍 씨가 계속해서 임대료 수입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다혜 씨와의 동거설은 어떤 식으로 퍼뜨리게 된 걸까요? 이 내용 역시 형수가 지인들과 함께 나눴던 단톡방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박수홍 씨의 형수는 2021년 4월경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그냥 달아 박수홍 씨가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카이저 팰리스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던데요? 해! 라는 글을 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댓글을 달도록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박수홍 씨와 김다혜 씨가 2021년 7월 결혼 전까지 전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동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김다혜 씨 부모님이 써준 사실 확인서와 함께 당시 박수홍 씨가 출연 중이던 미운 오리 새끼 방송 특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박수홍 씨가 살고 있는 집안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카메라가 집안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 동거인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현실적으로 감추기가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형과 박수홍 씨 부모님이 주장하고 있는 박수홍 씨의 동거설 주장 역시 그 실체가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집안에서 여성의 구두와 여성용 캐리어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전부였던 것인데요. 그간 박수홍 씨의 형수 이모 씨는 박수홍 씨의 집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청소를 해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박수홍 씨와 김다혜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수홍 씨와 김다혜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은 바로 박수홍 씨의 아버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유일한 진술이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박수홍 씨와 김다혜 씨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봤다라는 진술 한 차례가 전부였던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여성의 구두와 여성의 캐리어가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연인 사이에도 충분히 있을 법한 물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박수홍과 김다혜가 동거를 하고 이를 자주 목격했다라는 취지의 글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형수가 지인들에게 보낸 카톡을 보면 항상 여자랑 있던데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소름 돋는 카톡이 추가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형수 이 씨는 해당 단톡방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먼저 터뜨리려고 했는데 그건 약하대.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가야지. 최고로 올라가라고 해. 그래야 떨어질 때 스릴 있지 라는 글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단톡방에 함께 있었던 형수의 지인들은 그 여자도 폭로해. 꽃뱀으로 몰아가. 지금 끝없이 올라가는 거 즐기라고 해. 추락할 땐 피똥 쌀 듯. 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형수 이 씨의 의견에 동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인 가운데 일부는 형수의 이 같은 의견에 동조를 해서 인터넷 기사 댓글란에 박수홍 씨에 관한 악의적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카톡을 주고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박수홍 씨에 대한 폭로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단독으로 박수홍 씨의 위장 취업 및 탈세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함께 박수홍 씨의 여자친구가 이 작전을 짰다,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대중들을 선동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베일에 가려졌던 박수홍 씨 여자친구의 사진과 함께 김다땡이라는 형식으로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폭로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폭로의 제보자가 추후 형수 이모 씨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는데요. 이런 주장들로 인해 박송 씨는 엄청난 대중들의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출연 예정 중이었던 예능 프로그램 MC 자리에서 모두 하차를 당하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남았던 동치미 시청자 게시판에도 하차 요구가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다라는 괴로움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형수 이 씨가 본인과 박진홍 씨의 횡령 등 법적 분쟁 과정에서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박송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 이 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처한 상황만을 앞세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12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냉혹한 현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형과 형수를 따랐던 박송 씨였기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이와 같이 명백하게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박송 씨의 부모님들은 형과 형수의 편에 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박송 씨가 이번 재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한 만큼 그간 가족으로부터 받은 충격을 덜고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